인생을 만들어가는 재미.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뉴스에서 재벌 2세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저 사람들처럼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부모님이 재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함께 밥 먹던 동료가 이야기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은 인생이 재미없을걸? 태어났을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나면 만들어가는 재미가 없잖아. 우리는 승진도 하고 지평수도 넓혀가고 아이도 커가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소소한 재미들이 있는데 나는 생각했다. 그런 재미 모르고 싶다고. 하지만 정신 빠진 아이처럼 보일 것 같아서 별말 없이 제육볶음만 입에 쑤셔 넣었다. 사기꾼. 가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아닌지, 별것도 아닌 아이디어를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포장한다거나 자신 없는 아이디어를 팔기 위해 자신 있는 척 목소리에 힘을 준다거나 오래 고민하지도 않았으면서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고 말한다거나.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속 반성질을 일삼다 보면 유약한 마음이 겉으로 티가 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 티끌만큼의 불신은 결국 참사로 발전해버리기 일쑤다.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에게 내가 맞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신기하게도 일이 제대로 굴러간다. 과연 사기를 치려면 나 자신부터 속여야 한다. 어류병. 학생 때는 시험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나는 시험 전날 밤마다 학교에 불이 나길 바랐다.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기어코 시험 날은 밝았다. 이제 학생이 아닌데도 나는 비슷한 생각을 한다. 오히려 빈도는 더 잦아지고 원하는 것의 스케일도 커졌다. 대홍수나 전쟁 같은 재앙이 일어나 모두가 회사에 갈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길 원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 정말 미쳤다는 거 나도 아는데 더 큰 재앙이 닥칠지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재앙을 피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월요병을 맞이하는 직장인의 마음이다. 스페인은 야근은 하고 있습니까? 휴직 기간 중 수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스페인 여행을 떠났다. 원래는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 그라나다, 세비야를 거쳐 포르투갈에서 아웃할 생각이었으나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니 마음이 바뀌었다. 바르셀로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기 때문은 아니다. 만사가 귀찮았기 때문이다. 이동수단을 검색하는 일도 숙소를 새로 잡는 일도 성가시기만 했고 나는 심하게 무기력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현지인의 방 하나를 빌려 쭉 그곳에서 지냈다. 그런데 며칠을 방 안에 두어 꿈쩍하지 않고 밥때가 되면 중국 음식이나 사다가 끼니를 해결하는 나를 보고 호스트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 동양인은 여기까지 여행 와서 집구석에만 처박혀 뭐하는 거지?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뒤통수가 따가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정말 단지 그 이유였다. 대충 걸어 다니다 보니 시내 구경이 끝났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면 그럴듯한 핑계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남들은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오면 뭘 하는지 검색했다. 그러다가 현지에 사는 한국인이 진행하는 가우디 투어를 찾아냈다. 아침에 모여 오전 투어를 하고 투어객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오후 투어, 그러고는 저녁 무렵에 가우디 공원에서 사람들을 풀어준 후 가이드는 퇴장해 버리는 코스였다. 신혼부부, 가족 단위가 대부분인 낯선 이들 사이에 나 홀로 있다 보니 몹시 뻘쭘해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았다. 함께 점심을 먹을 때는 어색한 공기를 견디기 힘들어 취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밥을 정말 열심히 먹었다. 입을 그렇게라도 써야 말을 하지 않는 게 덜 이상해 보였으니까. 그때 가이드가 말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는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여유롭고 애들 키울 때 학업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스페인에 오니 숨통이 좀 트여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던 나지만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었다. 여기 사람들은 야근 많이 안 해요? 저 말없는 홀로 여행족이 드디어 입을 열었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가이드가 답했다. 여기 사람들 약은 많이 해요. 마리화나 같은 것도 많이 피고 길거리에 그냥 서 있으면 와서 살 거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종류도 너무 많고. 내게 고정되어 있던 사람들은 동공의 지진이 일어났다.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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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나는 졸지에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타인의 시선. 30 중반의 나이에도 아직 아이돌 나오는 음악방송을 꼬박꼬박 챙겨본다. 나에게 아이돌이란 신흥 종교와도 같아서 그들이 상큼하게 미소와 잉크를 날려주면 일주일 묵은 직장 스트레스도 순식간에 정화된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동영상 클립을 몇 시간이고 돌려보는 건 기본이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부르는 것도 좋아한다. 대부분의 내 또래들은 그 가수가 누구인지, 그 노래가 요즘 주간 차트 몇 위인지조차 모르지만 나는 노래방에 갈 때마다 친구들을 배려하지 않고 옥청껏 최신곡만 불러댄다. 그러다 오장육부까지 들썩이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나는야 한 마리의 춤추는 얼뜨기. 결코 보기에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무슨 춤인지 알아는 보되 오리지널과는 거리가 먼 댄스라고 하면 정확하다. 전국 노래자랑 스테이지 앞까지 나와 엉덩이를 흔들어대는 중노인의 어르신들을 상상하면 되시겠다. 문제는 친구들이 대부분 바쁘거나 결혼을 해버려 최근엔 노래방에 갈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친구들과 가지 못하니 회식 노래방 코스마저도 즐거웠다. 그날도 나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응축된 에너지가 한 번에 폭발해 한바탕 흔들며 땀을 흘렸다. 오랜만에 다 같이 즐겁게 놀았다고 생각하며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주량이 약해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맨정신이었다. 그런데 한껏 취한 후배가 내 팔을 비집고 팔짱을 끼며 말했다. 선배가 어른들 앞에서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더 못해서 미안해요. 나는 진짜 못하겠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이런 걸까? 정말 몰랐다. 내가 윗분들의 웃음조차 되기 위해 눈물겨운 댄스를 추는 것으로 보였다니. 윗분들의 웃음조가 되기 위해 눈물겨운 댄스를 추는 것으로 보였다니. 나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애처롭게 느껴졌다니. 그동안 내가 타인의 시선을 간과했나 보다. 내가 아는 행동이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않았나 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주의지만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싶지는 않았단 말이다. 남의 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좋아하는 행동도 타인의 눈에 다르게 비춰진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후배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터덜터덜 집까지 걸어오며 생각했다. 후배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받느니 내가 차라리 아이돌을 끊으리.